40세가 넘었고 예전보다 더 많이 먹지 않으며 운동을 하고 어쩌면 30대 때보다 훨씬 더 의식적으로 생활하고 있는데도 그런데도 배가 나오고 잠은 더 설치게 된다면 그렇다면 문제는 아주 종종 칼로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당신도 이미 이것을 직접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저녁에 사실 그렇게 많이 먹지 않습니다. 패스트푸드도 아닙니다. 과도한 설탕도 아닙니다. 가끔은 샐러드나 약간의 채소, 어쩌면 단백질을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나중에 침대에 누워있고 몸은 피곤하며 머리도 사실 피곤하지만 잠이 제대로 오지 않습니다. 혹은 잠이 들었다가도 새벽 2시나 3시쯤에 깹니다. 배가 고픈 것도 아닙니다. 스트레스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깨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에 당신은 피로가 풀린 기분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는요,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가끔은 예전보다 더 딱딱해지기까지 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 지점에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에 대해서요. 자신의 신진대사에 대해서요. 혹은 자신의 몸이 고장났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의 몸이 생물학적으로 해야 할 일을 정확히 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리고 당신이 매일 저녁 무의식적으로 몸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라면요. 당신의 몸은 매일 단 하나의 결정적인 질문을 던지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낮인가? 아니면 지금은 밤인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 식사가 얼마나 건강했나? 이런 것도 아닙니다. 칼로리가 얼마나 되었나? 오직 이것뿐입니다. 어느 시간대에 에너지가 들어오는가? 그리고 바로 여기서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오해가 시작됩니다. 특히 40세 이후에 말이죠. 똑같은 식사입니다. 저녁 6시에 먹는 것, 혹은 저녁 9시에 먹는 것. 우리에게는 그것이 똑같이 느껴집니다. 당신의 몸에게 그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저녁부터 당신의 생체 시계가 전환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요. 멜라토닌이 상승합니다. 몸은 휴식을 준비합니다. 수복을 위해서요. 재생을 위해서요. 당신이 지금 음식을 먹는다면 생물학적 충돌이 발생합니다. 당신의 몸은 잠을 자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소화도 해야 합니다. 지방을 내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에너지를 저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몸은 항상 똑같은 결정을 내립니다. 안전한 쪽을 택합니다. 저장합니다. 꽉 붙잡고 있습니다. 당신이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안전이 날씬함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지점이 옵니다. 당신이 저녁 식사 시간을 8시 이전으로 옮긴다면 당신은 즉각적으로 체중을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극단적으로 단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매일 저녁 몸에 보내는 신호를 바꿉니다. 그리고 이 신호는 갑자기 이렇게 들립니다. 이르다, 평온하다, 안전하다. 많은 사람이 며칠 후에 보고합니다. 그들은 더 깊이 잠을 잡니다. 더 오래 자는 것은 아니지만 더 평온하게요. 일주일 후에는 그들은 깨닫습니다. 저녁에 느끼는 허기가 줄어듭니다. 몸이 더 편안해 보입니다. 그리고 약 10일에서 14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체중계에서는 종종 아직 보이지 않지만, 하지만 복부에서는 매우 뚜렷하게 느껴지는 일입니다. 아침에 배가 더 평평하게 느껴집니다. 압박감이 덜합니다. 이런 영구적인 팽팽함이 줄어듭니다. 지방이 마법처럼 사라지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특히 내장 지방이 인슐린과 스트레스 호르몬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호르몬들이 진정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멈춘다면 당신의 몸을 잘못된 시간대에 혹사시키는 것을요. 이 영상에서 우리는 매우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왜 늦은 식사가 당신의 수면을 방해하는지, 당신이 건강하게 먹더라도 밤에 인슐린이 실제로 복부 지방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일찍 저녁을 먹는 24일 동안 당신의 몸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이어트로서가 아닙니다. 속임수로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생물학적 논리로서입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에게 대항하여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몸은 단지 당신에게 거의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은 규칙에 따라 작동할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규칙들을 이제 우리는 단계별로 살펴볼 것입니다. 40세가 넘은 사람들이 예전보다 더 많이 먹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배가 나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거의 항상 똑같은 설명이 나옵니다. 바로 신진대사가 느려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여전히 불충분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것이 단지 느려진 신진대사 때문이라면 체중은 균등하게 늘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팔도 다리도 몸 전체도요. 하지만 정확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신 지방은 계속해서 똑같은 부위에 쌓입니다. 바로 배에. 그리고 종종 그것은 말랑말랑하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깊숙이 자리 잡고 팽팽하며 거의 딱딱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물학적 신호입니다. 복부지방. 특히 소위 내장지방은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게으름의 상징도 아니고 당신이 무언가 잘못하고 있다는 징조도 아닙니다. 그것은 특정한 상황에 대한 당신 몸의 응답입니다. 이 상황의 이름은 내부적인 불안정성입니다. 당신의 몸은 특히 에너지가 불규칙하게 공급되거나 수면 부족 호르몬 불안정 혹은 스트레스에 대비해야 한다는 기분을 정기적으로 느낄 때 복부지방을 저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늦은 식사, 나쁜 수면, 그리고 고집스러운 복부지방 사이에 연결이 시작됩니다. 저녁에는 당신의 호르몬 환경이 완전히 자동으로 변합니다. 멜라토닌은 상승하고 코르티솔은 낮아져야 합니다. 몸은 천천히 휴식과 수복을 준비합니다. 당신이 지금 음식을 먹으면 결정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소화 시스템은 활동을 보고합니다. 인슐린이 상승합니다. 당신의 몸은 생물학적으로 이미 밤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낮 모드에 머물게 됩니다. 이때 문제는 음식의 양이 아닙니다. 아주 적거나 건강한 저녁 식사라도 그것이 잘못된 시간대에 들어온다면 이런 효과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그저 자신이 수면 문제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나는 저녁에 머리를 비우기가 어렵다거나 혹은 나는 밤에 그냥 깬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몸은 모순된 신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몸은 소화와 재생을 동시에 해야 하고 저장과 배출을 동시에 해야 하며 깨어 있어야 하고 동시에 잠을 자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몸은 항상 똑같이 결정합니다. 몸은 안전을 선택합니다. 안전이란 저장을 의미합니다. 안전이란 붙잡아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전이란 복부지방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수년에 걸쳐 강화되는 조용한 순환이 생겨납니다. 당신은 늦게 먹습니다. 수면은 얕아집니다. 코르티솔은 높은 상태를 유지합니다. 인슐린은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복부지방이 저장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복부지방이 수면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다음 날 당신은 피곤함을 느낍니다. 몸은 빠른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당신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몸이 안정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음 날 저녁도 다시 늦은 식사로 시작됩니다. 이 순환은 매우 널리 퍼져 있으며 단순한 칼로리 모델에 맞지 않기 때문에 거의 설명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몸은 계산기가 아닙니다. 몸은 수백만 년 동안 햇빛에 적응해온 생물학적 시스템입니다. 과거에 저녁에 음식을 먹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밤은 어둠과 휴식, 그리고 단식을 의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생체 시계는 칼로리보다 시간대를 더 엄격하게 받아들입니다. 생물학적으로 기대되지 않는 시간에 에너지가 들어오면 몸은 적응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 기제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호 기제 중 하나가 복부 지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식사만으로는 종종 충분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시간에 먹는 완벽한 식품은 올바른 시간에 먹는 평범한 식품보다 대사적으로 더 해로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특히 40세 이후에는 이해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 한 가지는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칼로리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제력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아마도 신진대사가 고장난 것도 아닐 것입니다. 당신은 타이밍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녁 식사 시간을 앞당길 때 바로 이 타이밍을 바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급진적으로도 아니고 극단적으로도 아니며 생물학적으로 의미 있게 말이죠. 그때 몸에서 일어나는 일은 즉각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명확한 순서를 따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서를 이제 우리는 살펴볼 것입니다. 당신이 저녁 식사를 18시 이전으로 옮기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별로 눈에 띄지 않는 일이 일어납니다.
극적인 체중 감소도 없습니다. 거울 속에서도 즉각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여기서 중단합니다. 그들은 그것이 효과가 없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몸 내부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첫 1일에서 3일 동안은 특히 한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몸은 다시 명확한 신호를 받습니다. 식사가 더 일찍 끝납니다. 소화가 더 일찍 끝납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멜라토닌이 방해받지 않고 자신의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이 반드시 더 오래 자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더 평온하게 잡니다. 중단되는 일이 줄어듭니다. 한밤중에 느끼는 이런 막연한 깨어있음이 줄어듭니다. 당신의 신경계는 더 이상 잠자기와 소화를 동시에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완되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는 비록 눈에 띄지 않아 보이더라도 결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수면은 부수적인 효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면은 그 다음에 오는 모든 일의 기초입니다. 약 4일에서 7일이 지나면 인슐린이 새로운 역할을 맡기 시작합니다. 활동적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지만 측정 가능합니다. 이른 저녁 식사를 통해 밤새 자동으로 더 긴 식사 중단 시간이 생깁니다. 당신이 의식적으로 단식하지 않아도 14시간, 때로는 16시간이 됩니다. 이 시간 동안 인슐린 수치가 떨어집니다. 위험한 수준까지가 아니라 건강한 기본 수준으로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많은 몸에 수년 동안 부족했던 것입니다. 바로 휴식입니다. 인슐린은 창고 직원과 같습니다. 그가 활동하는 동안에는 저장됩니다. 그가 휴식을 취할 때야 비로소 다시 분해될 수 있습니다. 밤에는 인슐린이 쉬어야 합니다. 하지만 늦은 식사를 하면 인슐린은 활성 상태로 남게 되며 종종 수년 동안 매일 밤 그렇게 됩니다. 인슐린이 마침내 휴식을 취하게 되면 간이 전환됩니다. 저장에서 벗어납니다. 유지보수로 향합니다. 수복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비록 당신이 그것을 느끼지는 못하더라도 여기서 신진대사의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됩니다. 약 8일에서 14일 후에 당신은 많은 사람이 처음으로 복부 부위에서 무언가를 알아차리는 지점에 도달합니다. 반드시 체중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느낌이 듭니다. 아침에 배가 더 평평해 보입니다. 덜 팽팽합니다. 가스가 덜 찬 느낌입니다. 그것은 지방이 갑자기 사라지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장 지방이 피하 지방과는 다르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이 지방은 복강 깊숙이 장기 주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활동적입니다. 그리고 인슐린과 스트레스 호르몬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내장 지방은 1차적으로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안정성 때문에 생깁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 때문에요. 수면 부족 때문에요. 호르몬의 혼란 때문에요. 당신이 늦게 먹으면 당신의 몸은 그것을 불안정성으로 해석합니다. 마치 에너지가 원래 기대되지 않는 시간에 들어오는 것처럼요. 그러면 몸은 연소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붙잡아 두는 것으로 반응합니다. 이른 저녁 식사는 정반대의 신호를 보냅니다. 그것은 몸의 하루가 마무리되었음을 알려줍니다. 휴식이 온다는 것을요. 더 이상 예외적인 상황은 없다는 것을요. 바로 이 안정감이 몸으로 하여금 저장된 에너지를 다시 천천히 내보낼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이 전환점이라고 묘사하는 순간입니다.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느껴집니다. 배가 즉시 날씬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더 부드러워집니다. 더 유연해집니다. 덜 도드라져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전체 영상에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몸이 지방을 내보내도록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몸이 그렇게 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 14일 동안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단순한 논리를 따릅니다. 수면이 먼저 개선됩니다. 그 다음 인슐린이 진정됩니다. 그 후에야 복부 지방이 반응합니다. 정확히 이 순서대로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는 아닙니다. 당신이 수면과 인슐린을 고려하지 않고 지방을 빼려고 노력한다면 당신은 자신의 몸과 싸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먼저 리듬을 회복한다면 몸은 당신과 함께 일하게 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이른 저녁 식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굶주림 없이요. 다이어트 스트레스 없이요.
복잡한 규칙 없이요. 왜냐하면 가장 큰 실수는 생물학적 원칙을 다시 새로운 금기사항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이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그들은 이른 저녁 식사라는 말을 듣고 즉시 폭이나 배고픔 혹은 공허한 저녁 시간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확히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일찍 먹는다는 것은 적게 먹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르게 먹는 것이며 무엇보다 올바른 시간에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표는 몸에 압박을 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는 몸에 안정성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복잡한 시스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른 저녁 식사는 신진대사를 다시 난 모드로 강제하지 않으면서 포만감을 줄 때 가장 잘 작동합니다. 당신의 몸은 저녁에 무엇보다 휴식과 신뢰성을 필요로 합니다. 단백질은 여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체중 증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저녁에 단백질을 피합니다.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단백질은 혈당을 안정시킵니다. 그것은 강력한 인슐린 분비를 방지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느끼는 허기를 뚜렷하게 줄여줍니다. 만약 당신이 저녁에 충분한 단백질을 먹는다면 당신의 몸은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몸은 에너지가 존재했음을 그리고 비상사태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밤에 에너지를 내보낼 수 있기 위해서는 바로 이 안전함의 기분이 결정적입니다. 채소는 이 효과를 뒷받침합니다. 채소는 신진대사에 과부하를 주지 않으면서 부피와 미세 영양소 그리고 포만감을 제공합니다. 적당한 양의 지방 역시 도움이 되는데 왜냐하면 지방은 인슐린을 강하게 자극하지 않으면서 소화를 늦춰주기 때문입니다. 저녁에 문제가 되는 것은 대량으로 섭취하는 빠르게 이용 가능한 탄수화물입니다. 흰 빵이나 단 것 혹은 저녁 늦게 먹는 다량의 파스타나 쌀은 인슐린이 원래 쉬어야 할 시간에 인슐린을 계속 활성화시킵니다. 이것이 탄수화물이 금지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녁은 그것을 대량으로 먹기에 적절한 시간은 아닙니다. 저녁 식사 후에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이 시작됩니다. 당신이 18시 이후에 마시는 것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단 음료나 과일 주스 혹은 알코올은 다시 활동 신호를 보냅니다. 특히 알코올은 비록 졸리게 할지라도 멜라토닌 생성을 심각하게 방해합니다. 수면은 얕아지고 피로 회복은 덜 됩니다. 물이나 허브차 혹은 따뜻한 물이 이 단계에서 가장 좋은 동반자입니다. 그것들은 활성화시키는 대신 진정시킵니다. 많은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미시 이후에 무언가 먹고 싶은 욕구를 느낍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진짜 배고픔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몸은 에너지가 아니라 그 의식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종종 짧은 멈춤의 순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만약 그것이 진짜 배고픔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저녁 식사에 단백질이 너무 적었거나 실속이 너무 없었다는 신호입니다.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정보입니다. 몸은 배우고 적응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른 저녁 식사를 새로운 스트레스 프로젝트로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을 높이며 바로 그것이 전체 효과를 방해합니다. 그것은 완벽함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규칙성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일주일에 5일이나 6일 정도 일찍 먹는다면 몸은 그것에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몸은 휴식을 기대합니다. 밤을 계획합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다르게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 접근법의 가장 큰 장점은 단순함입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셀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금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단 한 가지만 바꾸면 됩니다. 바로 시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한 가지 변화가 수면과 인슐린 그리고 복부지방에 걸쳐 천천히 그러나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연쇄 반응을 일으키기에 종종 충분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접근법의 한계에 대해 다룹니다. 누구에게 적합하지 않은지, 어떤 실수가 효과를 완전히 무로 돌리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이 길을 갈 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질문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요. 왜냐하면 이른 저녁 식사가 효과적일 수 있는 만큼 그것을 잘못 이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는 정직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른 저녁 식사는 모든 상황에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작동하는 보편적인 도구가 아닙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많은 오해가 생깁니다.
조정 없이 엄격하게 일찍 저녁을 먹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슐린을 주사하거나 특정 혈당 강화제를 복용하는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또한 심한 저체중인 사람이나 임산부 혹은 섭식장애의 병력이 있는 사람도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이른 식사가 해로워서가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는 몸에 다른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큰 실수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는 시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찍 먹기 시작하지만 그러면서 자신을 엄청난 압박 아래 둡니다. 그들은 너무 적게 먹고 무언가 잘못될까봐 두려워하며 배가 고픈 상태로 잠자리에 듭니다. 정확히 이런 스트레스가 코르티솔을 높이고 전체 효과를 중화시킬 수 있습니다. 몸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나 불안으로 인한 스트레스 혹은 통제로 인한 스트레스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는 스트레스일 뿐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는 몸에 지금은 에너지를 내보내기에 적절한 순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흔한 실수는 이른바 아침에 몰아먹는 것입니다. 저녁에 일찍 먹고 아침에 극단적으로 많이 먹는 사람은 다시 모순된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몸은 리듬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혼란을 배웁니다. 규칙성이 극단보다 더 중요합니다. 수면 시간 역시 역할을 합니다. 일찍 먹고 나서 자정 한참 지나서까지 깨어있는 것은 마치 절반의 재시작과 같습니다. 몸이 일찍부터 더 이상 에너지를 받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밤 모드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식사와 수면은 함께 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 지점에서 질문합니다. 결과는 언제 보나요? 정직한 답변은 수면은 종종 며칠 후에, 복부의 느낌은 10일에서 14일 후에, 눈에 보이는 변화는 종종 더 나중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점이 아니라 몸이 지속 가능하게 일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또 다른 흔한 질문은 이렇습니다. 저녁에 일찍 먹으면 근육이 빠지나요? 아니요. 당신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운동을 하는 한 근육 감소는 전형적인 효과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이 더 나은 회복을 보고하기도 합니다. 또한 운동을 추가로 해야 하나요? 하는 질문도 계속 나옵니다. 답변은 아니오입니다. 움직임은 도움이 되지만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이른 저녁 식사는 칼로리 소모가 아니라 호르몬을 통해 작용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아마 이것일 것입니다. 이른 저녁 식사는 몸을 속이기 위한 속임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몸과 협력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것을 새로운 규칙이나 새로운 다이어트 혹은 새로운 교리로 만들려고 한다면 당신은 이 접근법을 그토록 효과적으로 만드는 바로 그것을 잃게 됩니다. 매일 저녁 정확히 18시에 식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에 다시 신뢰성을 주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휴식이 언제 시작되는지 몸이 안다면 몸은 더 잘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 단계를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것은 단지 복부 지방이나 수면에 관한 것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몸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대하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14일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왜 이 작은 변화가 종종 다음번의 거창한 다이어트보다 더 많은 효과를 내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이 14일을 되돌아본다면 그것은 사실 어떤 시간보다 훨씬 더 큰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규칙으로서의 8시에 관한 것도 아니고 완벽하게 실행해야 하는 또 다른 개념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매일 저녁 당신의 몸에 보내는 신호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몸을 통제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은 칼로리를 계산하고 자신을 비교하며 허기와 피로 그리고 복부와 싸웁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몸이 협조하지 않는 적이라는 기분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당신의 몸은 당신에게 대항하여 일하지 않습니다. 몸은 단지 당신이 매일 몸에 보여주는 것에 정직하게 반응할 뿐입니다. 식사가 늦은 저녁까지 이어진다면 당신의 몸은 그것을 불안함이나 불확실성 혹은 구조의 결핍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몸은 꽉 붙잡고 있습니다. 반항심 때문이 아니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른 저녁 식사는 다른 신호를 보냅니다. 그것은 말합니다. 하루가 마무리되었다. 더 이상의 예외적인 상황은 없다. 당신은 안식에 들어도 된다. 그리고 바로 이 신호가 내부의 역학을 변화시킵니다. 당신은 당신의 몸에 지방을 잃으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몸이 내보내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어쩌면 체중계의 숫자가 즉시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거울 속의 모습도 일단은 그대로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수면이 더 깊어진다면, 아침에 배가 더 가볍게 느껴진다면, 저녁이 더 평온해진다면 당신의 몸은 이미 당신과 함께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기적인 성공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리듬과의 새로운 관계입니다. 원하신다면 나는 당신에게 이른 저녁 식사를 시험이 아니라 실험으로 보기를 권합니다. 압박 없이 2주 동안요. 완벽함 없이요. 평가 대신 관찰을 하면서요. 당신의 체중만 신경 쓰지 마십시오. 당신의 수면에 신경 쓰십시오. 당신의 복부 느낌에 신경 쓰십시오. 당신의 아침 에너지 수준에 신경 쓰십시오. 그것들이 바로 중요한 신호들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미 이런 경험을 했다면 그것을 공유해 주십시오. 많은 사람이 이런 문제들로 혼자라고 믿지만 실제로 이것은 수백만 명에게 해당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인슐린과 수면, 그리고 복부 지방이 실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더 이해하고 싶다면 여기에 머물러 주십시오. 다음 영상들에서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갈 것입니다. 더 빠르게가 아니라요. 더 정직하게요. 건강은 자제력의 과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대화입니다. 그리고 이 대화는 종종 간단한 질문 하나로 시작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몸과 조화를 이루며 먹고 있습니까? 아니면 몸에 대항하여 먹고 있습니까?